평생 모은 6억 하루아침에 사라지다. 어느 노부부의 전세 사기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본 영상은 실제 여러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은 모두 가상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평생 모은 6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70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남은 건 딱 하나. 우리 죽기 전에 편히 발 뻗고 잘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 소박한 꿈이 어느 날 종이 조각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계약서 한 장 때문에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 오늘은 그 노부부가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릴 때 끝까지 진실을 좇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장. 소박했던 노후의 꿈. 주인공의 이름은 박덕수, 그의 아내는 이순자라고 해두겠습니다. 올해 나이 68, 65. 덕수 씨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그릇 도매업을 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 곁에서 30년 넘게 식당 주방 일을 병행하며 살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지방에 자리를 잡았고 딸은 아직 미혼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다 대주고 나니 정작 부부의 손에 남은 건 전세 보증금 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자라서 6억이 남았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에 살던 집 팔고 퇴직금 보태고 그렇게 만든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관리하기 힘든 낡은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좀 더 편안한 신축 빌라 전세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대출 끼고 집 사는 거 겁이 났어요. 그냥 전세로 편하게 살다가 애들한테 짐 안 되게.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남겨두자 그렇게 생각했죠. 동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빌라였습니다. 깨끗한 외관, 넓은 거실, 무엇보다 순자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햇볕이 잘 드는 안방 창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볕이 얼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중개업자는 친절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신용도 좋고 아무 문제 없다고 몇 번이나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2022년 봄 부부는 평생 모은 6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걸고 새 보금자리에 입주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순자 씨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감, 우리 인생에 이런 날도 오네요. 넓고 깨끗한 집에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부는 자신들의 평생이 걸린 종이 한 장이 그저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장. 조금씩 스며드는 불안. 입주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우연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이름이 계약서상 집주인 이름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이름이 왜 다르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관리 대행하는 회사 이름인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면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했죠. 사업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 집주인도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 건물 집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던데요. 덕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중개했던 그 부동산은 어느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주 작은 균열들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덕수 씨는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계약한 집에는 이미
자신들보다 훨씬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집값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순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우리 돈 괜찮은 거 맞죠? 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장. 무너지는 하루. 며칠 뒤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는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부부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계약했던 그 사람은 수십 채의 빌라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만 챙기고 잠적한 이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요.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부부보다 먼저 설정된 대출금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억이 그냥 날아간다는 겁니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덕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던 그 손으로 겨우 마련한 돈이 하루아침에 서류 몇 장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그날 밤 순자 씨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며칠 뒤 아들과 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계약을 하셨어요? 딸은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소송해봐야 몇 년 걸려. 돈도 더 든대. 그냥 마음 접고 사는 게 나아. 요즘 그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 포기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더라.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마음을 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아 보시겠습니까? 4장.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날 밤 덕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조용히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물러섭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다 뒤집었어야 합니까? 순자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평생 후회할 겁니다. 부부는 그날부터 남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던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같은 건물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만났습니다. 저희 집도 당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통했는지 하나둘씩 피해 세입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관공서와 법률구조공단을 오가며 서류를 떼고 상담을 받고 기록을 쌓아갔습니다. 덕수 씨는 낡은 공책에 하루하루의 일지를 적어나갔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나눴던 문자 내용, 중개업자가 했던 말들, 계약 당시의 정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피해자들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을 관리하며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해요. 혼자면 무너져도 같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진척은 더디고 지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수 씨는 우연히 예전 계약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5장. 뒤바뀌는 판도. 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보냈던 문자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이번 주까지 잔금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날짜 좀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엔 그냥 지나쳤던 이 한 줄이 지금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집주인이 그렇게 급하게 잔금을 원했을까? 덕수 씨는 이 문자를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문자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날짜랑 시간까지 다요? 예,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지우고 다 모아뒀어요. 이 기록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부가 계약하기 불과 며칠 전 동일한 집주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대출 서류에 찍힌 날짜와 중개업자가 잔금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즉 집주인은 부부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둔 뒤 세입자의 돈까지 가로채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덕수 씨가 꾸준히 모아둔 다른 피해 세입자들의 진술과 계약 시점, 대출 시점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니 이 집주인이 조직적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며 비슷한 수법을 반복해왔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자료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사건을 뒤집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후 부부와 피해자들이 모은 자료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고 해당 사건은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으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더디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억울한 사연이었던 이야기가 조직적 범죄의 증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기록을 남겨두신 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정황을 밝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의 여운. 시간이 흘러 부부는 우선 변제 절차와 피해자 구제 제도를 통해 잃어버린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원상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마음의 상처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순자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다들 포기하라고 했을 때 저희도 사실 마음 접을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무너지면 정말 다 끝나버리는 거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무너지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눈물로 배를 채우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노부부처럼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대본은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실제 인물, 특정 사건과는 무관하며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